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굴 잠수부 질 하이너스는 남극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빙산을 잠수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녀는 얼어붙은 무덤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동굴은 물이 석회암을 오랜 시간 깎아 형성됩니다. 이 현상은 얼음이나 바다의 큰 빙산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얼음 동굴과 석회암 동굴은 각각 고유한 어려움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질 하이너스는 이를 직접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질은 얼어붙은 바다 가장자리에 서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하고 이질적인 고대 빙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극의 이 외딴 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동굴을 최초로 탐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극지방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다이빙은 위험했지만 미지의 세계가 부르는 유혹에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 지름 물결 아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중 탐험가로서 경력의 정점에 선 질은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잠수복을 입은 질은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동료 다이버인 웨스와 폴도 그녀 옆에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흥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질은 웨스와 폴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웨스는 그녀의 멘토, 폴은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빙산의 심연에 도전할 것입니다. 질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뒤 조디악 보트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그녀를 마치 마비시키듯 움켜쥐었고 폐에서 공기를 앗아갔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이 그녀 경력에서 가장 추운 다이빙이었지만 반드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녀 옆에서 웨스와 폴도 검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질은 그들이 끊임없는 한기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잠수복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길고도 인상적인 경력 중 모든 다이빙을 통틀어 이번이 가장 극한의 시험이 될 것이었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이빙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끝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보낸 어린 시절은 탐험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질은 자크 쿠스토의 수중 다큐멘터리를 보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공주나 팝스타를 꿈꿀 때 질의 상상력은 지구의 가장 어두운 심연에 숨겨진 신비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질은 마르코 폴로, 콜럼버스, 암스트롱과 같은 과거의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탄독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그들의 용기는 질의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이 가득한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길 원했습니다. 아폴로 임무의 영상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을 때 질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졸랐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꿈을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1960년대에는 캐나다 소녀들에게 우주여행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질은 굴하지 않고 자신과 더 가까운 곳에서 영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걸가이드에 가입해 강인한 여성 멘토들에게 능력과 자신감을 배웠고 이들은 질에게 여자아이도 대담한 탐험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질은 요크 대학교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며 경이로움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배웠습니다. 졸업 후 질은 자신의 그래픽 디자인 및 광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생계를 유지해 주었지만 그 일에 마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질은 질을 벗어나 휴로노스의 차가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파도 아래의 조용하고 숨겨진 공간을 헤엄치며 탐험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해저 모험에 몰두하고 싶어 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9시부터 5시까지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질은 과감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팔고 그녀는 케이맨 제도로 이주해 다이빙 롯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000번의 반짝이는 다이빙을 하며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에서 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다이빙 세계는 여전히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신입 다이버는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탐험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성 다이버들은 그녀의 능력과 기술적 지식을 깔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인식이 계속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동굴 다이빙 자격증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던 중 성차별이 그녀의 야망을 거의 좌절시킬 뻔했습니다. 고급 기술 과정에 도착했을 때 강사들은 그녀가 참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아있기 위해 쓸데없는 보충 훈련을 억지로 수행해야 했던 질은 분노했습니다.
이후 엘리트 동굴 잠수 컨퍼런스에 유일한 여성으로 참석한 질은 남성 중심의 분위기에서 큰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강사들은 질에게 추파를 던졌고 남성 잠수부들은 그녀의 자격과 권리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의연하게 견뎠습니다. 질이 롤모델인 전설적 동굴 잠수부 셰크 엑슬리에게 훈련을 요청했지만 그는 동굴 잠수가 여성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초창기 시절 질은 위험한 동굴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남성 집단의 무심한 남성 우월주의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녀는 끈질기게 버텼고 2001년 이되자 질 하이너스는 세계 최고의 동굴 잠수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척지를 갈망하던 그녀의 야망은 지구의 끝, 남극의 신비로운 얼음 동굴로 향했습니다. 질 하이너스는 끝없는 상상력으로 거대한 빙상 아래에 안정적인 동굴이 숨어있고 아직 탐험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궁금해했습니다. 남극 수중 공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곳 바다는 매우 춥고 혹독해 준비 없이 가면 몇 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 과감한 과학 및 군사 잠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동굴 잠수는 상상 속 이야기일 뿐 너무 극단적이라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질 외엔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고 그녀의 계획은 모든 과학자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극지 연구자들도 그 생각을 바로 일축했습니다. 잠수 커뮤니티조차 그녀의 계획을 터무니없고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봤으며 남극 얼음 속엔 동굴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남극 빙산은 극지 빙상처럼 정적이지 않았다. 거센 해류에 노출된 거대한 빙산들은 느린 롤러코스터처럼 갈라지고 회전했습니다. 흐르는 녹은 물이 수백만 년간 단단한 석회암에 동굴을 만들 수 있다면 질은 거대하고 천천히 녹는 빙산 내부에도 숨겨진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알맞은 빙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초 기회가 질에게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BB15 빙산이 자메이카보다 더 넓은 떠있는 얼음지대인 로스 빙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은 즉시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BB15의 빙하 미로 속에는 인간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어붙은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극 어딘가에 거대한 동굴이 있다면 질은 BB15가 그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설득해 이런 위험한 탐사를 지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질은 기회를 잡으려면 환상적인 영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신뢰하는 친구 웨스 스카이스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직접 자금을 대서 빙산으로의 소규모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이론이 맞고 남극의 미지의 동굴에서 놀라운 영상을 촬영한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명의 모든 안락함을 뒤로한 채 질, 웨스, 그리고 7명의 동료들은 지구의 끝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열이틀간 힘든 항해 끝에 그들의 배가 BB15에 다가서자 질은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년간의 꿈과 계획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빙산 아래 어딘가에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차지를 했던 비밀의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조디악 보트는 알프스처럼 높이 솟은 얼음 절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질은 매끄러운 표면을 살피며 B15의 깊은 곳으로 통하는 틈이나 균열어를 찾았습니다. 만약 그녀의 대담한 가설이 틀렸다면 그들의 탐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질은 얼음 속 깊이 파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두근거림을 아는 채 그들은 좁은 만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양쪽 벽이 바짝 다가오자 질은 거의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환상적인 얼음 동굴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입구일 것입니다. 그녀는 웨스와 폴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물은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된다면 몇 분 만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극지방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가 무서울 정도로 얇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서면 그들의 여정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녀는 머릿속 의심을 잠재우려 했었고 그들은 너무 멀리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질은 자신보다 웨스와 남편 폴이 걱정돼 긴장했어요. 모두 뛰어난 다이버였지만 얼음 잠수는 처음이었고 가장 추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미지의 빙산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대신 아이스 스크루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웨스의 잠수복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물이 찼습니다. 1분간의 재앙 같은 촬영 후 모두 힘을 합쳐 웨스를 배 위로 끌어올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급히 안으로 데려가 몸을 녹였고 암울한 시작이었습니다. 웨스가 위기를 넘긴 뒤 질과 폴이 다시 잠수했습니다. 바다는 질을 단검처럼 찔렀고 그녀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폐에서 공기가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빠르게 그녀의 잠수복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위의 희미한 빛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130피트 지점에서 통로는 이국적인 세계로 열렸습니다. 질은 손전등으로 숨겨진 해저 풍경을 비추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과섭식 동물들은 물살이 흔들렸고 크리스마스 트리 벌레들은 외계 보석처럼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잠긴 낙원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질은 빙산 중앙에 크게 벌어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기대에 떨며 그녀는 그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끝없이 서늘한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곳은 거대한 방으로 열렸고 천장은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질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극 최초의 얼음 동굴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고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그녀는 맑고 투명한 공기 속에 환희의 함성을 지르고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수한 영역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들은 이 빙산의 성역에 들어온 최초의 인간이었고 그녀는 경외심에 휩싸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머리 위의 틈에서 거미 바닥까지 등강류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편한 만남 이후 그것들을 털어내고 그들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음이 해저에 닿아 삐걱이며 터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질적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역동성은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질은 깊은 진동을 느꼈지만 주인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돌아왔을 때에야 그들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면으로 돌아가는 좁은 통로가 무너진 거대한 얼음 조각들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치솟았지만 질은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아까 소음은 출입구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동굴은 그들을 차가운 심연에 영원히 가두려 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무덤 같았습니다. 질은 절박하게 빙산벽을 살폈습니다. 반드시 탈출구를 찾아야 했고 공포에 휩싸이면 실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얼음 조각 사이 좁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터널을 비집고 발로 차며 빠져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수면 아래 20피트 지점에 도달한 질은 위에서 웨스와 일행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후 그들은 얼음 조각이 떨어져 동굴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파도는 너무나 거대해서 거의 조디악 보트를 뒤집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펼쳐지는 비극 속에서 희망을 품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나 프로페셔널이었던 질은 그날 또 한 번의 다이빙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빙산이 안기는 위험에 더 익숙해졌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빙산 속으로 들어가자 동굴 입구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질은 처음 느끼는 작은 물살을 발견했습니다. 점차 그 물살은 강해지더니 갑자기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질은 앞으로 휩쓸리지 않으려고 바닥에 손을 받고 고정된 지점을 중심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빙산을 통과해 흐르는 녹은 물이 위험한 물살을 만들어냈고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가기 전에 즉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온 힘을 다해 발길질해도 그들은 물살을 거슬러 거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의 이한류에 휘말린 것처럼 빙산은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았고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푸른 빛을 보고 또 다른 출구임을 알게 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곧 재앙이 닥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출구에서 솟은 거대한 빙산 조각들 사이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보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찾지 못하면 몇 분 만에 얼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질은 자신이 한없이 하찮은 존재이자 운명의 장난감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를 덜덜 떨지 않으려 했지만 저체온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추위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중성부력 슈트는 거의 보호 효과가 없고 잠깐의 시간만 벌어줍니다. 이곳에 고립된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촉복 같은 구원이 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웨스에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조디악 보트에 우르릉거리는 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질에 얼어붙은 손은 사다리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고 팔다리는 너무 감각이 없어 안도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죽음과 가까스로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은 웨스는 최고의 카메라로 동굴을 촬영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빙산 안으로 다시 들어서자 조류가 급격히 강해져 그들을 거의 가둘 뻔했습니다. 질이 이끌고 나가던 중 웨스는 뒤처졌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구해달라 외치자 질은 분노했습니다. 죽으면 카메라는 소용없었습니다. 조류와 힘겹게 싸워 밖으로 나왔지만 또 다른 재앙이 기다렸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융빙수 급류가 그들을 130피트 아래 크레바스 바닥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질은 미끄러운 벽에서 손을 댈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얼음에 숭숭 난 작은 구멍들을 떠올렸고 얼어붙은 손가락을 그 안에 우겨 넣어 등반용 손잡이처럼 버티며 고통스럽게 올라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질의 손은 창백했지만 죽음의 도박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지옥에서 회복한 지 2시간 뒤 그들은 마지막 잠수를 준비했습니다. 시도 계획 중 갑자기 갑판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자신들의 동굴 세계가 눈앞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메이카만한 크기의 빙산이 그들 눈앞에서 가라앉아 완전히 물속 무덤에 파묻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그 안에 있었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거대한 빙산 내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치명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남극은 그들을 무사히 보내주었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충분한 영상을 촬영해 다큐멘터리 아이스 아일랜드로 제작했습니다. 질은 여성 다이버로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며 세계 최고 다이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위험한 빙산 다이빙은 화려한 경력의 최고 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명한 해양 탐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음의 문턱을 스친 혹한의 순간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변치 않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추위는 신중한 이들에게만 자비를 베풉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잊는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BB15로 첫 항해를 떠난 뒤 수년 동안 남극은 계속해서 질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대를 이끌며 얼음 아래 숨겨진 무한한 경이로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남은 놀라운 이미지는 금성 파리지옥을 닮은 외계 생명체가 빙산의 수정 같은 벽에 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심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평생을 두고도 다 밝혀내지 못할 경이로움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질의 연구는 남극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곳이 기후변화로 인해 맞닥뜨린 위협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질은 책과 영화, 미디어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최첨단 과학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지구의 극한을 탐험한 대담한 여성 탐험가 질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를 썼습니다. 지수 잠수사들의 배타적인 집단 내에서 질은 이제 선구자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수역과 맞서 싸워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B15 탐험을 다이빙 업계의 에베레스트로 불렀습니다. 질은 신진 잠수사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이 받았던 조언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임무가 있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BB15는 여전히 동굴 다이빙이 이루어진 유일한 빙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질이 밝혀낸 그 얼어붙은 낯선 세계는 이제 기억과 드문 기록 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후 탐험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빙산은 차가운 심연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의 업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결단력과 상상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영역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많은 여성들에게 한계를 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질의 길은 비정통적이었지만 그녀는 소녀들에게 사회적 제약에 꿈을 제한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주변의 의심 어린 목소리는 흘려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열정과 인내로 임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도 필요할 때 열릴 것입니다. 깊은 곳은 뛰어들 용기가 있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